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미래엔 3-1-1단원 제가야산 독서당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7원 절구의 한 시예요. 따라서 다른 시에 비해서 내용이 되게 짧고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수능형 문제로 더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기에 다른 작품을 제시하고 보기와 제가야산 독서당을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특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어부사시사는 미래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보기로 제시되진 않고 실제 시험 문제에는 가의 제가야산 독서당이 제시되고 나의 어부사시사 또는 빼앗긴 들의 봄은 오는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고 가에 대해서 각각, 나에 대해서 각각 묻는 문제 이렇게 출제돼요. 그리고 추야우중이라는 채치원의 다른 시와 비교하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는데요. 선생님이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미래엔 문학교과서는 좀 특이하게 소단원 마지막 페이지에 나의 책방 키우기라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 교과서를 보자면 이렇게 있죠. 3-1-1단원 마지막 페이지에 나의 책방 키우기라고 해서 채치원의 추야우중, 신음의 산촌에 눈이 오니 이렇게 제시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나의 책방 키우기를 보고선 이렇게 내겠죠. 추야우중도 들어가 있고 산촌에 눈이 오니 이 시조도 이렇게 선지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보면은 다른 서정갈래와 마찬가지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이거는 방금 말했었죠. 그리고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리고 제가야산 독서당이 한국 문학인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왜냐하면 3-1단원, 소단원 명이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해서 단순히 표현상의 특징이나 시어의 의미만 공부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한국 문학인 이유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학습활동에 이광수가 내세운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글이 제시돼요. 이광수는 그 기준을 어떤 것을 내세웠는지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가 짧기 때문에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한시의 가장 큰 특징이죠. 선경 후정이 나타나요. 선경 앞에서 외적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 뒤에는 후정, 내면 세계 제시하기.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방금 말했듯이 기승에는 외적 상황을 제시하고 전결에서는 내면 세계를 드러내죠. 실제로 어떻게 출제됐냐면은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여기서 사람 말소리랑 시비하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재죠. 인간의 소리, 세속의 소리를 의미하고 화자는 이 소리가 두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 흐르는 물은 긍정적인 소재예요. 왜냐면 이 물소리가 사람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흐르는 물은 시적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키는 존재이고 세속과 단절하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시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화자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흐르는 물로 산을 둘러쌌다고 표현했어요. 자연은 그대로 있는 건데 시적 화자가 자연을 자신의 소망대로 변화시켰다고 표현한 거죠. 즉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해석한 거예요. 물이 본래 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건데 화자 자신이 물로 산을 둘렀다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한국 문학에 해당되는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이 한시임에도 불구하고 즉 한문으로 쓰여진 시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에 해당하는 이유는 글을 쓴 주체가 한국인이고 우리 민족의 생활현실과 사상, 감정을 표현했고 한글이 창제되기 전 한자는 우리 글처럼 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야산 독서당에 대해서 살펴봤어요.